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올림퍼스 116쪽에 탐진촌요라는 작품과 산민이라는 작품을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가시는 탐진촌요인데요. 글자를 보면 이렇게 원래 원문이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시예요. 한문으로 된 시를 우리는 한시라고 하죠. 한시에 갈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펜이 좀 굵어서 조금 가늘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보면 이제 일곱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칠언이라고 합니다. 칠언. 그리고 넉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넉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절구라고 합니다. 절구. 8줄로 되면 율시라고 합니다. 절구는 사행으로 되어 있고 8행으로 된 것을 율시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거는 이 시는 위에 나와 있지만 칠언절구의 한 시인 거죠. 자, 정약용, 우리 다산 정약용 조선 후기 실학자, 정조 때 실학자입니다. 이분의 사상은 농사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을 가지신 훌륭한 분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자산오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자산은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입니다. 자산, 다산 전부 다 우리 형제들인데 유배를 가서 탄압을 받았던 양심적 지식인입니다. 새로 짜낸 무명, 무명은 옷감, 선입니다. 옛날에는 화폐로 또 세금으로 내는 생계수단이었고요. 눈결같이 직유법이 나와 있네요. 고 왔는데 이방에게 바칠 세금이라고 그러면 이제 독촉을 하는 거죠. 독촉, 세금을 독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두가 뺏어가네. 예, 황두는 하급 관리입니다. 하급 공무원, 하급 관리가 뺏어갑니다. 그러면 상급자 이방도, 그다음에 황두, 하급 관리 황두도 이제 백성의 어떤 재산을 수탈하는 현장입니다. 자, 이런 작품을 가렴주구라고 해요. 가렴주구. 그러니까 굉장히 학대하는 정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학정, 가정,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해서 가정맹호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렴주구와 가정맹호의 아주 굉장히 탐관오리들이죠. 탐관오리.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작품을 굉장히 현실 비판적이면서 비판적 해도 되겠고, 현실 비판적이라고 해도 되겠고, 양반인 작가가 양반에게 쓴 시이잖아요. 한문으로 썼으니까 굉장히 이러면 안 돼 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목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전, 그러면 누전은 세금에서 누락된, 그러니까 밭에서 누락된 밭, 누락된 세금 대상에서 누락된 밭, 그거는 사실은 누락된 밭이니까 세금 안 걷어도 되는데 이것마저도 세금 독촉 막 보채는 것이죠. 성화같이 직유법, 급하구나, 영탄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중순에 세곡선이, 그럼 세곡선은 세금으로 곡식을 걷어가는 그런 선박, 배죠. 그래서 서울로 떠난다고. 그러면 요 3행과 4행은 뒤집어져서 표현됐다. 그래서 도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위를 정리해보면 쌤이 아까 말했던 고발적, 현실 비판적, 사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횡포에 시달리는 농민의 어떤
눈물겨운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당시에 어떤 피폐한 그런 농촌 현실을 고발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탐진촌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불린 관한 노래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시입니다. 선민 산에 사는 백성 김창엽 작품 좀 길죠. 자, 말에 내려 인가, 그러니까 인간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민가를 방문한 겁니다. 민가를 방문했는데 그 아낙네가 이제 백성이죠. 가난한 백성이면서 제목에 있는 산민입니다. 산민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그러면 이제 마중을 나와서 굉장히 예의가 바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띠집은 여러분 제주도 또는 전라도에 사는 갈대에 속하는 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니까 여러분 초가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가난하니까 초가집에 사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그러면 이 말하는 손님은 게스트잖아요. 게스트 그 손님은 앉게 했어. 여기 좀 쉬세요. 걸어오셨으니까. 근데 이게 문맥상 화자입니다. 화자. 근데 화자가 아닌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화자의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나를 위해 밥과 반찬을 내어오네. 그래서는 굉장히 인정이 있고 굉장히 순박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디 나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화자의 질문입니다. 남편은 어디 가셨어요? 화자의 질문. 그리고 백성이 하는 말이 아침에 따비는 농기구입니다. 산에 올라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낙네의 대답이 되겠죠. 아낙네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대화적 구성입니다. 대화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화 형식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대화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대화 방식. 자, 대화 방식, 대화 형식, 대화적 구성은 A가 B한테 어떤 말을 건네고 B 역시 A한테 얘기를 하는 구조입니다. 비교해보면요. 대화체라고 하는 거는 A가 B에게 말을 건네지만 B는 쌩 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비교해보면 혼자서 자기 혼자 하는 말, 고백체, 독백체인데 이때는 B가 없는 것이죠. A 혼자서 짓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여기 대화적 구성에 해당된다는 것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이 없고 그러면 굉장히 고독한 처지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그러면 여러분 읽을 때 이렇게 넉 줄씩 끊어서 읽으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넉 줄씩 끊어서 읽으면 알 수 이제 편의상 그리고 이제 넉 줄 그러면 크게 네 파트가 되겠죠.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이 없고 고독하고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숲속에는 살아온 호랑이 많아.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고독하고 위험하고 가난한 그런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화자가 드디어 얘기합니다. 슬프다 하고 감정을 드러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쌤 진하게 10포인트로 해볼게요. 자, 이까지 12행까지의 모습은 먼저 이제 상황들을 얘기하는 먼저 경치를 얘기하는 부분이었다면 슬프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선경 후정을 담은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슬프다를 통해서 연민 그리고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외딴살이 백성의 삶이죠. 어찌 좋으리라는 거는 좋지 않다죠. 그러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럼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험하고 험한 산골짝, 살기 힘든 곳이죠. 산민, 산에서 사는 백성이니까 산밭을 일구면서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겠지만 가고 싶어도 평지에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가 무섭다네, 두렵다네. 그럼 벼슬아치는 여기서는 아까 나왔던 탐욕스럽고 그다음에 더러운 관리라고 볼 수 있죠. 관리가 공무원이라고 했죠. 탐관오리의 바로 세금 수탈과 그다음에 가혹한 횡포가 두려워서 갈 수 없다는 바로 사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현실 고발하는 의도가 매우 강한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작품의 종류는 오언배율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현실 고발적 사실적은 같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쌤이 아까 말했던 가렴주구를 일삼는 관리를 피해서 산속에 사는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보기에 보니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해서 선생님이 아까 가혹한 정치는 무섭다 보다 호랑이 해서 가정맹어호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렴주구, 가정맹어호 해당된다. 이렇게 오늘은 사실적이고 백성의 삶이 관리들의 탄압에 힘들었던 조선 후기의 현실을 고발한 작품 두 작품 배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